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가지 수열에서 시그마에 대한 정의했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시그마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열의 가장 기본이 무조건 뭐해라? 나열해라. 됐냐 안 됐냐? 됐니? 자, 오랜만에 한번 다시 기초 내용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전태요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AK. 그렇지. 자, 그래서 저렇게 읽어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건 저 시그마에서 변수는 누구고? K. 됐니? 다음 시작은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일반항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고? K 곱하기 AK. 됐지요? 그랬을 때 저 시그마가 나오게 된다면 항상 기본은 무조건 원래 가장 기초는 대입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는 게 여기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시그마 공식이 있잖아요. K제곱, K세제곱 이것만 여러분들이 갖다 푸시는데 수능은 안 그렇습니다. 내신 문제는. 내신 문제의 일부분은 공식을 쓸 수 있지만 수능 문항이나 대다수의 가장 기본은 뭐 하는 거냐면 쟤네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다 대입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저렇게 된다면 당연히 먼저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될 건 시그마의 가장 기본이 무엇을 대입과 무엇을 나열을 하란 얘기가 되고 됐니? 일반항 전원무 식기 확인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상진아 한번 시작. 1 곱하기 A를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A 더하기 6 곱하기 A. 그렇지. 쭉 가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N 곱하기 AN까지. 그러면 1A1 더하기 2A2 더하기 쭉 가가지고 머릿속에 N 곱하기 AN까지 이렇게 더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게 기본이고요. 얘가 표현이 돼 있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결국에 이 시그마의 의미를 보면 K의 1부터 N까지 넣었다는 건 몇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를 다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그냥 앉아도 돼. 꼭 그렇게 앉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하나 더 배웠거든요. 시그마 전에. 뭐라고 배웠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렇지. 저 식의 의미 자체는 뭐랑 똑같은 경우는 결국에 얘는 SN이랑 똑같아. 얘가.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러면 SN에서 SN-1 빼면 얘는 몇 번째 항까지야? N번째 항까지야. 얘는 N-1번째 항까지야. 그럼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게 SN에서 SN-1 빼면 AN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번째 항 나와야 된다? N번째 항 나오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누구 나와야 돼? N 곱하기. 그렇지. N 곱하기 AN이 나와야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SN에서 SAN을 뺀다 그래서 AN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모양 보고 항상 판단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갔지요? 됐니? 그래서 이 시그마의 가장 기본은 항상 나열하는 거 다시 한번 까먹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그마라는 놈의 식기의 성질을 볼 텐데 나중 돼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면 우리가 배운 극한과 합쳐지는 개념까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성질을 이제 보는 연습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성질 나오면 항상 무조건 얘네들 간단하게 익힌 표현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기는 항상 잘 잡아내시고요.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보게 된다면 자, 첫 번째 봅시다. 유진아 한번 읽어볼래? 시작! 됐어? 일반항이 뭐라고 나와 있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렇다면 유나야 한번 시작. 오케이. 자, 아침이니까 숨차니까 이제 바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가시면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어쨌든 얘들을 다 현재 뭐하고 있는 거야?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덧셈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더해서 AN까지 더하는 놈이랑 다음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쭉 더해서 BN까지 더하는 놈이랑 이 두 개로 쪼개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이 놈을 우리는 간단히 다시 뭘 이용해서 시그마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거거든. 그럼 얘를 시그마의 기호로 표현하는데 자 봅시다. 이때 이 시그마 기호에서 변수를 만약에 n은 1부터 갖다 놓는다고 치면 마지막에 얼마까지 갖다 넣어야 되니까 n까지 갖다 넣어야 되니까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변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때 이 변수를 n으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어 요 놈의 식기는 보통 많이 쓰는 게 k를 많이 쓸 거고요. 꼭 k를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m 써도 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건 상관없는 거라고. m? 꼭 m 쓸 필요도 있어? 없어? i 써도 돼. 꼴리는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항상 꼴리는 대로 그걸 바꿔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서 그 바꾼 식을 정확하게 읽어내시려면 결국에 뭐 하시는 거냐면 나열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K를 쓰게 된다면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뒤에 있는 놈의 식기도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면 이 놈의 식기는 태우가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즉 그 얘기는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라는 놈의 식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두 개로 쪼개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가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뭘로 연결돼 있으면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으면 여기가 빼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럼 요 놈의 식기는 A1-B1, A2-B2, A3-B3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됐다니까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에서 B1부터 BN까지 더한 거를 뭐 해주는 거랑 똑같아? 빼주는 거랑 똑같지요?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요 정도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뭘로? 빼기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 얘기는 요놈 식기가 마이너스라면 얘를 뭘로 해도 마이너스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오케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요놈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게 된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됐어?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 변수가 누가 되고? K가 나오게 될 것이고 됐니? 그때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야? C 곱하기 AK 됐어? 그럼 변수 K니까 저때 C라는 건 당연히 뭐 취급 들어가야 되니? 상수 취급 들어가야 돼. 굳이 따로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요놈의 식기도 확인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이쿠야 이거는 그냥 바로 전개하게 된다면 C 곱하기 A1 더하기 C 곱하기 A2 더하기 C 곱하기 A3 더하기 C 곱하기 A4 쭉 가서 어디까지? C 곱하기 누구? AN까지 더하는 거랑 똑같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항이 누가 공통이니까? C가 공통이니까 C를 빼서 묶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을 거고요. 그래서 A1부터 AN까지 더하는 형태로 묶어내도 상관없겠지. 그럼 얘를 간단히 뒷부분에 요 묶인 부분도 뭘로 이용해서 시그마 이용해서 얘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유나야, 요놈 시그마로 한번 바꿔서 보면 시작.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는 이렇게 어떤
어떤 실수배가 돼 있으면 C를 시그마 바깥으로 뺀 다음에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고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됐니? 다음. 자, 요놈 무식기. 그 다음 갑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됐지요? 일거는 드렸고요. 변수 확인했고, 일반항 확인했지요? 됐어? 그럼 요놈 무식기는 상진아, 시작! 뭐 아침에서 그렇게 하는데 쓰는 것보다 느리면 안 돼. 어차피 이게 머리에서 돌아야 되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 여러분 쭉 가서 어디까지? B에.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여기까지 쓰이게 될 것이고 그때 요놈의 식기가 자 읽어봐 유진아.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AK 그렇지.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BK 그러면 요놈 전개하면 유진아 시작. 어디까지? 다음 곱하기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네들 곱한 거랑 이 결과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렇지 다르지요.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는 결국에 요놈의 식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한 번 더. 네 번째 갑니다. 이번 거는 그냥 증명 안 하고 바로 한번 머리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요놈의 식기. 일단 읽어드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BK.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냐면 AK분의 뭐가? BK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도 시그마 기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열하게 되면 시작! 그렇지. 그렇게 가서 어디까지? 그럼 요놈은 자, 요놈의 식기 분모 시작! 됐니? 머릿속 나열하시고요. 다음 분자 읽으시고 시작! 됐니? 머릿속 나열하시고요. 얘랑 같아 달라. 그렇지 달라요. 됐어? 즉 그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일반항의 형태로 나와 있는 두 개의 수열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에는 시그마로 얘를 찢어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있어. 찢어낼 수 있어. 두 개로 쪼개도 돼. 더하거나 뭐 했을 때, 뺐을 때. 다음 어떤 C배, 즉 얘는 상수잖아. 실수배를 한 건 실수배를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있니 없니? 없지요. 됐니? 다음 곱하기. 두 개의 수열의 형태가 곱해져 있는 놈을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개면 이때는 돼 안 돼? 안 돼. 그냥 됐어? 다음 두 개의 수열이 뭐 돼 있는 거야? 분수라는 건 나눠져 있는 거지. 나눠져 있는 것도 얘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개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의 성질이 원래 좌우 양변이 같으면 4칙 연산이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기에 실수배까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게 대부분 가능한데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4칙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뭐뭐뭐만 가능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배만
실수배만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어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찢을 수 있어? 찢을 수 있으면 중요한 지점은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니? 반대로 뭐 해줘도 돼? 합쳐도 돼. 두 시그마를. 물론 합치려면 당연히 누구하고 누가? 시작과 뭐가? 끝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합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데 바로 합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얘는 n개고 예를 들어서 이 새끼는 n-1개야. 근데 그거 어떻게 바로 합쳐?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만약에 합치려면 개수 맞춘 다음에 합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변수는 뭐해도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합치기만 개수만 맞으면 합칠 수 있을 테니까 시작과 끝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찢을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뭐 할 수도 있어? 합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렇다면 지금 방금 얘기한 지금처럼 얘네 둘이 뭐 돼 있는 건? 두 수열이 어떻게 돼 있는 건? 곱해져 있는 건 찢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곱하기의 형태는 곱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전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곱하기는 뭐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뭐 해라? 찢어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중요한 지점은 전개를 해서 찢는 게 우선이 아니야. 시그마 나오면 뭐부터? 그렇지. 항상 그거부터 신경 쓰고 가시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니? 나열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걔가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전개 후 찢는 게 기본인 거야. 표현이 이해 갔니?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무조건 나열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선순위 나열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자꾸 성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됐어? 다음 나누기. 나누기도 요놈을 시키면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나누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는 형태를 변형하든가 또는 뭐 사용이 가능하냐면 부분분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됐어? 다시 나누기에는 뭐 하든가 형태를 뭐 하든가 변형하든가 또는 뭐 하셔야 된다고? 부분분수 사용하셔야 된다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일단 우리가 부분분수부터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어떤 분수가 1학년 때 우리 잠깐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 대부분 안 나실 테니까 이 부분분수라는 건 분수가 곱해져 있는 걸 두 개의 분수로 다시 쪼개는 거야. 부분분수를 고칠 수 있는 형태는 무수히 많아. 정확하게는 무수히 많아. 표현이 이해가서 근데 교과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거의 기본적인 형태 하나만 다루고요. 가끔 미적분 가면 정적분 쪽에서나 적분 쪽에서 한번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다루긴 합니다. 근데 그 적분 쪽에서 다루는 부분분수 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쪽에서 다루는 건 요새는 거의 지금 사장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옛날 교과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면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가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됐니? 그래서 부분분수라는 건 원래 원리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어떤 분수가 나오게 되면 얘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통분하지요. 통분하면 뭐분해? 뭐분해? a, b분해 다음 뭐 b 마이너스 얼마? a로 이렇게 고치는데 이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이 식을 변형을 해서 변형을 한다는 건 이 분모에 있는 b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 표현이 이해갔니? 다시 분모에 있는 누구를 이항시키라고? b-a를 이항을 시켜. 그럼 이항을 시키게 되면 ab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가 b-a분의 1에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뭘로? b분의 1로 이렇게 고쳐지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때 이 형태를 이렇게 고치는 걸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건 포인트가 뭐냐면 다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요것만 읽으세요. 시작. 그렇지. 즉 분모가 곱의 형태로 나와야 돼.
다시 분모가 뭐의 형태로 나왔을 때 곱의 형태로 나왔다는 건 말을 바꾸면 분모가 어떤 두 놈의 곱이거든. 곱으로만 우리 표현되는 건 무슨 분에 돼 있다 그래? 인수분에 돼 있다 그래.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부분분수는 분모가 무슨 분에 돼 있을 때? 곱의 꼴. 무슨 분에 돼 있을 때? 인수분에 돼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요런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1 이런 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됐니? 분모가 2차식인데 이 새끼 분수를 우리는 뭐 함수를 당연히 그릴 수는 때려주기도 없을 거거든. 그럼 얘를 그러면 형태를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요. 그럼 요놈식은 인수분해를 일단 합니다. x-1 곱하기 x-3분의 1 이렇게 일단 해요. 됐어 안 됐어? 그때 분모가 어떤 두 놈의 모의 형태로 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를 두 개의 분수로 뭐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야. 그럼 얘를 원래대로라면 이거 그대로 원래를 쓰시면 돼. x분의 1 빼기 x-3분의 1을 했으면 이꼴로 분명히 분모꼴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고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귀찮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빨리 가는 연습을 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자 봅시다.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나왔을 때 b에서 a를 일단 뭐해? 빼지요. 원래대로라면 이 둘 중에 a하고 b로 아무거나 설정해도 되는데 뺐을 때 음수 나오는 것보다 우리는 무슨 수 나오는 게 항상 편하니까 양수 나오는 게 편하니까 그나마 이 a, b를 설정할 때는 b가 a보다 어떤 상태로 큰 놈을 쓰는 게 제일 무조건 편할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 x-1이 커, x-3이 커. x-1이 크지. 그러니까 얘를 누구 취급하고 b 취급하고 얘를 누구 취급하는 거야? a 취급하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 식을 부분분수로 무슨 분수로 고쳐보게 되면 부분분수로 얘를 고친다라고 한다면 이 b x-1에서 누구를 빼는 게 될 것이고 에이차 1에서 누구를 x- 얼마 3을 뺀 거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그 다음 x-3분의 1 빼기 x-1분의 1 이렇게 고치시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고친다는 건 얘 계산하게 되면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x-3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이렇게 분수 형태로 고칠 수 있겠죠. 이게 끝인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요게 끝인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한 분수식의 정리 기억나죠? 분수식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무조건 뭐부터 해라? 통분부터 해라. 됐냐 안 됐냐? 그럼 통분이 돼 있어? 통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통분돼 있는 분수를 볼 때는 분모에 뭐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항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분모 항이 한 개야? 그러면 분수 무조건 뭐 해라? 찢어라. 됐냐 안 됐냐? 분모항이 여러 개야? 그때는 뭐 봐야 된다고? 분자와 분모의 누구 봐야 돼? 차수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지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보는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무슨 분수로 고쳐라? 대분수 고쳐라. 됐냐 안 됐냐? 근데 분모의 차수가 큰 경우에는 대분수꼴로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그게 바로 뭐야? 부분분수 가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그런 경우에는 100% 무조건 무슨 분수 가라? 부분분수.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분수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곱의 형태를 가 있을 때 쓰는 게 기본이고요. 만약에 분모가 곱의 형태가 아닌데요?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무조건 형태 변형밖에 없습니다.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요 놈의 식기까지 일단 노트 필기 해놓으시고요. 요거 써먹는 연습하고 오늘 계속 내용은 좀 더 가겠습니다.